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텐데요. 이 관절염이 있는데 걷기 운동하는 거 관절염이 어떨까요? 정답은 걷기 운동이 관절염에 되려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듯 헷갈리는 정보 보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오늘 저희 방송과 함께 알찬 정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동균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께서는요. 2030 세대 사회초년생 보험 가입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안 오르는 게 뭐가 있는지 찾기가 더 어렵죠. 요즘 같은 이런 물가 부담 우리 사회초년생들이 느끼기엔 더 크게 와닿을 텐데요. 이런 2030을 위한 보험 전략 어떤 게 있을지 지금 바로 강의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동균 전문가입니다. 오늘의 이제 생생 라이프 팁에서는요. 사회 초년생의 보험 가입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되는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바쁘죠. 일단 업무에 대한 적응도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고 월급을 받고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보험에 대한 준비입니다. 어머니께 물려받던 아니면 주변에 계시는 보험 종사자분께 권유를 받던 보험은 어쨌든 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내 미래에 좀 중요한 금융의 자산 중에 하나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울지 않는 그런 이제 보험 가입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강조 또 재강조를 드려도 강조를 드리는 이제 실손보험이 가장 첫 번째 준비를 해야 되는 보험이라고 이제 저희 전문가 입장에서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인생설계 원픽을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첫 번째가 실손보험 맞을 거야라고 생각도 아마 하셨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실손보험은 모든 의료비를 100%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병원에 내원을 해서 100만 원에 대한 치료비가 나왔다고 해서 100만 원을 전부 다 돌려받는 형식은 아니라는 건데요. 약관에서 정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를 가입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지금 실손은 크게 이제 4가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4가지 정도의 실손으로 분류가 되게 되는데요. 1세대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냐면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입통원 같은 경우는 전혀 본인 부담금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 상품이라 그런데요. 다만 이제 처방조제 같은 경우 5,000원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존재를 하고 또 생명보험은 다르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생명보험 20% 정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존재를 했었다. 그런데 이게 2009년 10월 이제 표준화 이후로 좀 전체적인 보험회사가 공통적으로 이제 좀 조건이 바뀌게 됐는데 선택형과 선택형 1, 표준형, 선택형 2 이렇게 3가지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선택형 1,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10%의 자기부담금형이 대부분을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7년에 시작된 이제 3세대 보험이죠. 착한 실손이라고 얘기하는 3세대 같은 경우도 표준형과 선택형 2, 2가지로 운영을 하게 되지만 보험 가입에 대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선택형 2, 자기부담금이 적은 선택형 2를 많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현재 이제 반값 실손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는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급여 같은 경우는 20%, 비급여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조금 더 늘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2009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에 표준화가 됐는데요. 이때가 2009년 10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가 2017년 4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세대가 변경이 된 게 2020년 7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표준화된 이후에는 모든 회사가 지급 사유나 면책 사유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이제 회사에 따라 이제 뭐 손해율과 위험률이 다르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한 차이만 존재를 하는데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시청자님께서 꼭 살펴봐야 됩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의 오는 것도 내가 이런 상황인데 실손이 보상이 되나요?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일단 치과 치료입니다. 치과 치료. 치매 같은 경우가 보상이 되지가 않고요. 치질 같은 경우는 급여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한방병원의 급여는 보상이 되고요. 비급여는 보상이 되지가 않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미용이나 비만에 관련된 것들도 보상이 되지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실손보험은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사회초년생들은 실손보험을 꼭 준비하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현재는 이제 4세대 보험만, 실손 4세대만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1세대, 2세대, 3세대 보험은 과거에 판매가 됐었고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는 상품이라서 실손 전환 제도를 이용할 때 내게 어느 정도 현재 내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이 어느 조건인가를 좀 판단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앞으로 실손이 없으신 분이 가입해야 되는 부분들은 4세대 실손인데요. 4세대 실손은 지금 생명보험사는 5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요. 손해보험사는 10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전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보험사가 30개가 넘는 것을 감안해 보았을 때는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으로는 너무 적합하긴 하지만 손해가 많이 나는 손해율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운영을 했다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노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은 간편 실손보험인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운영하지 않는 회사도 있고 단체 손해보험도 운영하지 않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앞으로도 4세대 실손보험도 운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들로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보험 가입의 방법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손보험 단독으로만 놓고 보았을 때는 보험료가 2만 원이 채 넘지가 않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셔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저희가 방송에 대한 우선 순서를 꼭 말씀을 드리잖아요. 암보험입니다. 이제 저희가 3대 진단비 보험이라고 해서 암, 뇌, 심장, 혈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진단비는 꼭 준비를 해달라고 하지만 전부 다가 꼭 준비가 현재가 내 사정상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암보험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보험은 통계와 확률의 게임입니다. 통계와 확률의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 2017년 사망원인 통계를 놓고 보게 되면은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 0세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암이 악성신생물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0세에서 19세, 1세에서 9세까지도 암이고요. 10대에서 30대 전까지만 3위가 암을 차지하고 연령이 증가하면 할수록 암 같은 경우는 질병 발병률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에는 꼭 실손 다음에는 암보험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좀 더 추가해서 심장질환이나 뇌질환도 표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전 연령층에서 심장질환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뇌혈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이제 질병 사망 중에서 이 세 가지가 55%에서 60%를 차지하다 보니까 3대 진단비는 꼭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중에서도 암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암보험 같은 경우 암에 내가 실제 걸렸을 경우에 치료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립암센터의 자료를 보게 되면요. 이제 간, 췌,
폐탐, 이제 간담체라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면 간담체만 전문적으로 하는 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일한 이제 비슷한 기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대한 부위가 굉장히 많은 치료비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계에는 이제 교통비나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타 다른 비용들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은 한 2년 정도의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고정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생활하는 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대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녔을 때 대출을 받아서 학자금을 냈다라고 하면 학자금 대출을 갚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주거 비용에 대한 것들도 뭐 대출이나 아니면은 월세 같은 것들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림잡아 수도권 기준 한 150만 원으로 놓고 보았을 때 2년에 대한 고정비만 해도 3,60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간암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에 대한 치료비가 든다라고 하는데 고정 비용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약 1억 원에 대한 비용이 소요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적은 비용으로라도 암보험을 암 진단금을 준비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부모님께 이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고요. 안 그렇다 부모님이 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는 부모님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지인한테 손을 빌리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알아보셔서 치료비를 충당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꼭 암보험 작게만이라도 아니면 좀 가능하신 상황이라고 하시면은 뇌 심장 질환까지도 진단비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두 가지는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사회초년생 보험주비 정리를 하게 되면요. 아까 계속 설명드렸듯이 실손의료보험과 암보험은 이제 최우선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혹 이제 보장성 보험은 소득의 한 8에서 10%로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게 이제 재무설계학에서 이제 정석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표를 보게 되면요. 2018년 임금근로자 일자리 소득에 대한 표를 보게 되면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까지에 대한 이제 통계다 보니까 더 적겠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한 250에서 한 300만 원에 대한 급여가 일반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10%라고 하시면은 보장성 보험만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이제 워낙 나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을 꼭 8에서 10%를 준비를 하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사회초년생한테는 맞지는 않고 가정에 있는 이제 3, 4인 가정에 대해서는 8에서 10% 정도가 좀 적당한 좀 잘 준비하는 보험료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회초년생이신 분들께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준비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지장이 안 될 정도.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이 굳이 없어도 나의 생활을 영위를 하거나 다른 것들을 내가 하거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부모님 용돈을 드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유를 빼더라도 이 돈이 없어도 준비 가능한 정도를 생각을 그런 정도의 이제 재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각자마다 좀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조정은 전문가를 통해서 어떻게 준비하시는지에 대해서 꼭 상담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갱신이나 똑같은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3대 진단비를 준비하시더라도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실속 있는 준비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비갱신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처음에 가입하실 때는 월 보험료가 좀 높아서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총 납입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갱신을 가능하면 준비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손해율이나 아니면 사업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연령대 30세 미만이신 분들은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동일한 준비를 하시더라도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정말 이것도 비갱신이나 이것도 좀 어렵고 좀 보장은 잘 준비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시면 제 생각에는 사회초년생에 한해서는 뭐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갱신형 보험이라도 꼭
암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을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20대, 30대 굉장히 초반 처음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주변에 있는 이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만 믿고 준비를 하시지 마시고 꼭 이제 보험에 대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잘 준비를 하셔서 미래에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제 생생 라이프 팁의 진동균 전문가였습니다. 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보험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이제 막 보험에 관심을 두는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알짜배기 정보만 골라서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인생 살기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이수아 전문가님 그리고 진원용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65세 이상 보험 전략입니다. 최근에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2025년에는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65세 이상이 될 경우 기존 보험에 대한 점검과 또 새로운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강의에서는 2030을 위한 이런 보험 전략을 만나봤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시니어층을 위한 전략을 만나볼 텐데 아무래도 이 보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연령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저희 현재 의료비 비급여 부분이 많이 급여화가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는데요. 특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혜택이 더 좋아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증 치매가 예전에는 장기 요양 등급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장기 요양 등급에 포함이 되었고 이렇게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은 국가 정책으로 해서 무료 제공 서비스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 65세 이상 부모님들의 보험을 이런 의료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예를 들어 간병비 보험이라던가 또는 집에서 간병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 그런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장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 안내해드리고자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네, 우리 시니어층의 이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다행인데 이런 혜택을 온전히 다 누릴 수 있어야만 좋은 보험이 되겠죠. 기존에 가입했던 그 사례는 어떤 게 있었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이제 70세 부모님 보험을 문의해 주신 어느 시청자님이신데요.
부모님이 오래된 실손보험을 20만 원 넘게 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특별한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100% 보장이 된다는 그런 실비보험이라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네, 5년 갱신이기 때문에 갱신 안내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거의 뭐 27, 8만 원 이상의 보험료로 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지를 잘 해야 할지 아니면 요거 하나로 다 커버가 가능할지 그런 거를 점검을 요청하셨고요. 여기에다가 이 부모님은 10년 전에 혈관 질환을 한번 앓았다고 말씀하셨고 집안 자체에 치매 이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보험 하나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존 가입 사례는 이제 보험료는 23만 5천 원을 내고 계시고요. 네, 상해 사망, 질병 사망 부분이 있고 암이나 뇌출혈, 급사 심근경색 진단비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100%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 실손 의료비 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보험료는 현재 23만 5천 원이라는 돈을 과도하게 내고 있으시고요. 5년마다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른다고 하는데 안내장에 또 28만 원 정도 이상의 보험료로 올라서 안내장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D생명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사망 부분 1,000만 원씩 각각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다가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각각 진단 자금을 가지고 계셨고 네, 질병이나 상해보험 수술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보험료는 5만 6천 원 그리고 20년 날 100세 만기인데 이 부분은 2005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납입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수술비도 가입돼 있고 이런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이 두 건의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네, 지금 실손보험에 있어서 23만 5천 원을 납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도 그다지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물론 이걸 하나로 모든 걸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또 문제가 됐겠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00% 보장이 되는 병원비가 보장이 되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지만 또 갱신 시 계속 과도하게 오른다는 부담이 있고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세대 실손으로 전환 처리 안내를 해드렸는데 보험료는 2만 2천 원으로 다운이 되었고요. 요거는 한 가지 단점이 1년 갱신이고 큰 갱신 텀이 5년 갱신입니다. 네, 대신에 보험료가 2만 원대로 내려갔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D생명 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납입 기간이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유지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해드렸고요. 그 이유는 70세의 연세라는 부분을 고려했고 사망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암이나 뇌졸중, 급사 심근경색 진단비가 각각 1,000만 원씩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요. 유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셨던 간병인 보험과 치매 보험인데요. 네, 어머님께서 혈관 질환을 경력도 있으시고 또 어떤 치매 상태가 되거나 몸이 아프실 때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인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자녀분들께서 감당하기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돈을 내게 되면 보통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한 달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450만 원이라는 돈을 부담을 자녀분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질병 간병인, 상해 간병인 보험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 가입을 해드렸고요. 네, 보험료는 6만 6천 원에서 10년 갱신용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H생명 치매 간병보험 이 부분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실비보험과 간병인 지원을 받게 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지만 혹여라도 내가 병원에 바로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간병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애 등급 치매 초기만 해도 장애 등급 5등급을 받게 되면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요. 집에서 재가급여 보통 1년에서 7년까지는 집에서 간병을 받게 되고 뭐 주간 보호센터나 방문 모교, 방문 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시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인 보험과 실비로는 커버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드린 게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5등급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시든 집에서 재가급여 이용하시든 매월 4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분이 우려하셨던 치매 부분도 경증, 중증도, 중증 각각 진단자금 단계별로 해서 3만 원씩 진단자금도 지급이 되고 입원하시건 집에서 간병하시건 40만 원씩 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20년 날 90세 만기이고 보험료는 7만 원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D손해보험 건강보험을 챙겨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챙겨드린 이유는 이분께서 10년 전에 뇌혈관으로 시술을 한번 하셨었다고 말씀하셨고 현재 그 약을 복용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나 심혈관 수술하시게 되면은 500만 원씩 수술비를 받게 되고 그 외에도 상해든 질병이든 뭐 골절 이런 부분도 저희가 챙겨드렸고 보험료는 5만 5천 원 정도로 좋은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리모델링 전과 리모델링 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암, 뇌, 심장 진단자금은 물론 동일합니다. 금액이 높기 때문에 새로 추가로 해드리기에는 많이 부담이 있었고요. 여기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수술비 부분을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보장이 추가가 되었고 수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는 질병상해 수술비 20, 100, 200 이 3종 수술비 하나만 가지고 있었지만 뇌혈관 수술비 500부터 상해 수술비 최대 100만 원까지 어떤 수술이든 다 커버가 되실 수 있도록 수술비 보장을 조금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보내드리고 집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때 매월 40만 원씩 이런 부분을 실제 도움이 되도록 준비해드린 부분이고요. 보험료는 오히려 기존에 29만 1천 원이었지만 이렇게 리모델링 진행함으로 인해서 26만 9천 원으로 보험료는 2만 2천 원 정도 오히려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만족을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네, 기존에 납부했던 이 보험료 대비해서 보장이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리모델링 덕분에 이제는 더 낮은 금액으로 보장도 훨씬 넓어졌고 또 여기에다가 가족력인 이 치매까지도 탄탄하게 대비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이 시청자님께서 1세대 실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거를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하고 줄여든 보험료로 연령에 맞는 보장을 추가로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고객에게 1세대에서 4세대 실손을 전환하게 되면은 자기 부담금 제도가 바뀌고요. 그리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보장이 바뀝니다. 이런 부분을 고객께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실손 전환을 해드려야 되고요. 대신에 70세라는 연령대에 꼭 필요한 보장, 간병비라던가 재가급여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보장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전환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국내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이 유가족들을 위한 종신보험, 정기보험, 이런 상환보험의 사망보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면에 건강한 노후와 돌봄을 위한 이 질병보험과 간병보험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적절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실손의료비 상승 대비입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상승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건수가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세대 실손이 5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전환과 유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실손 보험은 참 어렵죠. 뭐가 정답인지 아직도 알쏭달쏭한데요. 주제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님이 이제 현재 55세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십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이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이제 심각한 어지러움증을 느끼시고 응급실에 가서 뭐 뇌 CT나 MRI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뭐 별다른 문제는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석증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약 처방으로 이제 완치는 되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과거에는 병원에 가신 적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내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조금 느끼시고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제 가장 궁금하신 점이 나는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지만 실손의료비가 많이 갱신이 돼서 이미 많이 비싸졌다. 이 실손의료비를 지금 4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면서 저렴해진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는 병원 간 적이 없지만 앞으로는 병원을 좀 그래도 갈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2세대 실손, 보장 내용이 좋은 것들을 비싸더라도 조금 더 유지를 하는 게 좋은지, 유지를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바꿔야 할 텐데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 해결책을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연령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약 드시는 게 없지만 이번에 검사 받으시면서 이제 혈압이 약간 높게 나왔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고혈압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지만 혈압이 좀 높으시니까 식단 관리 같은 걸 좀 주의해서 하셔라라는 의사의 이제 진단을 이제 얘기를 듣고 와서 저희한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존에 있는 보험을 가지고 가면은 내가 실제로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한번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어떤 보험을 가입했었는지 그 구체적인 가입 내역부터 짚어주시죠. 네, 먼저 A손해보험 종합보험에 암진단비 2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증 진단비 각각 1,000만 원씩, 그다음에 실손의료비가 이제 이 상품에 특약으로 이제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전자보험, 운전자담보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합의금이 3천만 원 한도로 과거에 가입한 상품이라 좀 적게 들어가 있었고, 자동차 부상 치료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보험료 26만 1,567원으로 대부분의 보험료는 실손의료비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두 번째로 비생명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2천만 원에 납입보험료 16만 원 정도로 이제 15년 납 종신보험인데, 이 상품은 정확히 여쭤보니까 이제 일하시는 곳에 이제 설계사분들이 와서 저축에 대한 목적으로, 복리 저축에 대한 목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같이 가입을 하신 동료분들은 이미 다 해지를 했고, 고객님은 혹시나 몰라서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하나 준비를 또 하고 계시고요. 또 세 번째, C생명의 간편보험,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보통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가 같이 들어가게 되지만 이 상품은 좀 특이하게 뇌졸중에 대해서만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전문 재활치료비, 뇌졸중 진단을 받고 난 후에 1년 후부터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경우에 매년 5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상품, 그리고 뇌졸중 중도지급금이라고 그래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매년 25만 원씩, 1년에 25만 원이라 크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심내혈관 관열수술비, 비관열수술비, 이렇게 해서 관열수술 시에는 1,000만 원, 그리고 피를 이제 의사가 직접 보지 않는 비관열수술 시에는 500만 원, 이렇게 해서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돼 있으셨고, 보험료는 3만 3천 원 정도 이렇게 납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기존에 계속해서 오르는 이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뇌졸중에만 너무 치우친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우리 고객님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범위가 넓은 거를 좀 원하셨고, 지금까지는 뭐 큰 이력은 없으셨지만 이번에 혈압이 좀 높다는 소견을 들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존의 보험료가 좀 높게 납입을 하고 있었고 또 갱신형도 있었기 때문에 이 갱신형도 가능하면 비갱신으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실손의료비는 조금 더 유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서 먼저 A손해보험 종합보험에 암진단비 2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권유를 드렸고요. 네, 실손의료비도 지금 당장은 일단 권유를 유지하는 걸로 권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치료비 10만 원, 그래서 보험료를 15만 4천 원으로 조금 더 낮춰드렸고요. 뇌졸중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는 삭제를 권유드렸습니다. 앞으로 뇌혈관하고 심장질환으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비용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비손해보험 종합보험, 이 상품이 이제 추가가 되는 상품이고요. 심장질환 진단비, 기타 심장병뿐만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500만 원,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1종 수술비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네, 인공관절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미나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 제거를 했을 때 수술비 1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게 해서 월 납입보험료 38,900원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저희가 보완을 하나 해드렸고요.
세 번째로 C손해보험 종합보험에 심장질환 진단비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예, 진단비 500만 원은 너무 적기 때문에 최소 1000만 원 정도 준비를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그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를 1종 20만 원부터 5종 1000만 원까지 하나 더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인공관절 수술비, 그다음에 뇌혈관,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3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험료 84,700원에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나 더 보완을 해드렸고요. 또 D손해보험 종합보험, 암 수술비가 기존에는 없으셨기 때문에 암 수술비, 암 진단비를 보완하기보다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수술하실 때마다 10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유사암 수술비도 수술당 500만 원씩, 그다음에 혈전용해 치료비,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혈전용해 치료를 받으실 때 각각 10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심장질환 수술비를 각각 700만 원씩 보완을 더 해드리고, 인공관절 수술비도 100만 원 더 보완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 없으셨기 때문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험 1억 원 한도로 해서 저희가 보험료 56,650원에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을 아직까지도 좀 운행이 많으시다고 하셔서 기존에 있는 보험에 있는 운전자 담보 과거에 좀 한도가 낮은 것들은 삭제를 하고요. 운전자 담보를 조금 보완을 해서 벌금은 3천만 원 한도, 그리고 6주 이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합의금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저희가 보완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6주 이상 교통사고가 나서 형사합의를 할 때 과거에는 3천만 원 한도였던 이 운전자 보험을 2억 3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조금 더 증액을 좀 많이 해드렸고, 기존에는 변호사 비용이 없으셨습니다. 그 부분도 변호사 비용을 3천만 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부상 치료비 기존에 10만 원 있었던 거에 더 추가를 해서 5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사고가 나서 대인 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게 되시면은 최소 60만 원은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상해로 입원을 하셨을 때 하루당 2만 원씩 나올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험료 21,183원, 납입보험료 21,183원, 20년 납 20년 만기로 저희가 준비를 해서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이 조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에는 납입보험료가 45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셨고요. 암 진단비 2천만 원에 유사암 진단비 4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나 유사암 수술비는 기존에는 없으셨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 대해서는 없으셨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1,500만 원, 그리고 뇌출혈에 대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게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하셨을 때 500만 원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었고, 심장에 대해서도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진단비가 아예 없으셨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진단비는 아예 없으셨습니다. 심혈관 질환이 막혔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로만 1,00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만 500만 원 더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우리 시청자님이 인공관절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셔갖고 기존에는 없었던 거를 저희가 이제 보완을 이제 해드렸습니다. 이제 리모델링 후를 보시면은 납입보험료는 34만 9천 원으로 약 10만 원 조금 넘게 저희가 절감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갱신형도 비갱신형으로 전부 다 보험료 상승 없이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기존의 암 진단비는 저희가 건드리진 않았고요. 진단비를 추가하지 않고 수술을 받을 때마다 받으실 수 있는 암 수술비를 1,000만 원을 저희가 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암 수술은 3종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 보완해드린 3종 수술에서 100만 원이 더 지급이 돼서 암 수술비 1,100만 원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고요.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도 3종 수술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때도 100만 원씩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없으셨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을 보완을 해드리고, 뇌혈관 질환으로 수술을 할 때도 수술당 받으실 수 있게 1,100만 원 3종 수술비 포함해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뇌동맥류가 아니라 뇌경색으로 인해서 혈전용해 치료를 받게 되시면 여기에 1,000만 원을 더 지급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심장에 대해서도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전부 없었던 부분을 심장, 기타 심장병 그리고 부정맥 포함을 해서 준비를 저희가 해드렸고,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진단비를 1,000만 원, 그리고 수술비도 똑같이 1,100만 원 이렇게 준비를 리모델링을 해드렸고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아예 없었던 보장을 500만 원, 인공관절 수술을 하실 때마다 50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죠. 1에서 5종 수술비를 두 군데에다가 보완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은 실손의료비가 좋지만 나중에 실손의료비가 갱신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 납입이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 싶을 때는 이제 그 당시에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로 전환을 하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부담금이 좀 늘어나게 되십니다. 자기부담금이 늘어나는 거를 수술비로 보완을 하겠다. 그리고 수술비는 갱신이 되지가 않고 보장 내용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수술비를 보완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서 1종 수술비 40만 원, 그리고 2종 80만 원, 3종 수술비 100만 원 해서 위나 대장으로 용종 제거 보통 2년에 한 번씩 이 내시경 시술, 내시경 검사를 하시게 되면은 대장이나 위 용종 제거 2년에 한 번씩 보통 한 개씩은 많이 이제 떼시거든요. 연령대가 좀 높아지시면은 떼실 때마다 용종 제거하시면 이제 총 90만 원씩 지급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45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보험료는 10만 원 이상 줄었지만 보장 내용은 많이 확대를 저희가 시청자님께 해드렸습니다. 네, 기존보다 훨씬 더 저렴한 보험료로 진단비뿐만 아니라 뭐 각종 수술비까지도 알차게 준비해 주셨고 이 운전자 보험도 훨씬 더 탄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제시해 주신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우선 과거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담보를 삭제를 하거나 해지를 하시는 거는 조금 비용을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이. 하지만 내가 돈을 내는 만큼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돈을 냈지만 받을 수 없는 담보를 단순히 과거에 이미 뭐 5년, 10년 냈는데 아깝다라는 이유만으로 내시는 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굳이 받을 일이 없는 담보를 보험회사에 돈을 내면서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보험료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생활비에 쓰면 생활이 조금 더 윤택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아까운 비용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그리고 옛날에 가입을 했다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보장 내용이 옛날에 과거에 가입을 하신 상품들은 보장 내용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더군다나 혈관질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 준비를 하고 있다면 더 협소한 상품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거에 보험을 오래 내고 있었더라도 조금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고 우리 방금 사연 주신 시청자님처럼 보험료는 낮추고 보장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은퇴 후에도 내가 몸이 안 좋아졌을 때 제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주기적인 보험 점검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 보장의 확대나 보험료의 절감 때문이겠죠.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건강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아플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미리미리 대비해서 필요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보험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궁금증은요. 가족력으로 치매 진단이 염려가 되고 있는데 이 치매 보험과 간병비 보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네. 간병비나 치매 진단 시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먼저 간병비 보험은 질병이든 상해든 병원에 입원 중에 간병 일당이나 간병인을 보장을 받는 거고요. 네, 치매 보험은 치매 진단 시 경증부터 중증까지 진단 자금이나 생활 자금을 지급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초기 치매나 몸이 불편하게 되어 간병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바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재가해서 간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간병비 보험만 준비했다라고 하면 집에서 간병 기간이 1년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을 보장을 못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간병 보험만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떤 집에서 그 요양 기간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는 또 병원비 부분은 보장을 못 받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치매 진단을 받거나 몸이 불편하게 되면 장기 요양 등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복지 서비스로 방문 요양, 방문 간호 또는 치매 초기 때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걸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생활비를 받고요.
네,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은 간병인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복지를 누리는 방법도 좋지만 무엇보다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다 탄탄하게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심혈관 질환이 아닌 이 심장 질환도 발생 빈도가 높을까요? 네, 이거는 통계로 말씀드리면은 아마 좋을 것 같은데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신 환자분들 중에 52%가 심혈관 질환으로 내원을 하셨고 48%가 기타 심장병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기타 심장병으로 내원하신 48%, 이게 2명 중에 한 분이죠. 2분 중에 한 분 중에는 또 상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50%가 부정맥으로 내원을 하셨고 20%가 이제 심부전으로 내원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정맥에 대한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혈관 질환보다는 이런 기타 심장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 근육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젊으신 분들도 이 발병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관 질환은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혈관 질환을 이제 보통 발병이 되지만 기타 심장병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도 많이 진단을 받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 빈도에 대해서 어차피 뭐 보험은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심장질환 진단비, 특히 부정맥이 포함된 심장질환 진단비는 한도를 높여주지도 않고 높였던 거를 계속 낮추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손해율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거는 지급이 많이 된다는 거고 지급이 많이 된다는 거는 나도 받을 확률이 그래도 높은 담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아마 같이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이제 보장 범위가 넓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싼 거는 조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비용으로 적당한 보장을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타 심장병이 48%라니 생각보다 더 많이 높은데요. 게다가 어리다고 방심할 수도 없다라고 하니까 정말 미리미리 대비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장기 요양 등급 무조건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네, 2018년도 이후와 이전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2018년도 이전에는 치매 처음에 초기는 장기 요양 등급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이후부터는 경증 치매 초기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보통 치매는 CDR 점수로 그 정도에 따라서 1점에서 5점까지 부여가 되는데요. 경증 치매는 CDR 점수 1점, 장기 요양 등급 5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치매 진행 정도에 따라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그 정도에 따라서 장기 요양 등급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이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하시면 방문해서 이 부분 접수해드리거든요. 네, 많이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궁금증은요. 실손보험을 과거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대로가 좋다라고 한다면 유지하는 방법이 더 좋을까요?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과거에 있는 게 자기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당연히 뭐 유지를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납입 여력과 현재 나이 그리고 내 건강 상태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건강하시다면은 나중에 어차피 연령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 상승이 많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시다면은 건강하실 때 나중에 실손의료비를 전환했을 때를 좀 대비를 해서 수술비 같은 것들로 보완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